그래서 이게 참 사업 설명이 예 중요하죠. 중요한데 또 잘 못하고 또 하기도 두렵고 한 게 또 우리 또 사업 설명이죠. 예 그래서 잘하는 방법을 배우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업 설명은.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이거 사업 설명하는 방법을 한번 해서 알려드렸거든요. 네 뭐 그거하고 기본 기조는 비슷할 거고 거기에 쪼끔 더 추가된 내용 해 가지고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또 사업 설명하시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뭐 제가 하는 방법이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여러분들만의 노하우를 좀 덧붙이셔 가지고 하시면은 좋은 사업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남의 사업은 사업 설명하는 방법을 잘 터득하고 많이 해 보고 하는 게 가장 성공의 지름길이다 하는 거를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업 설명은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고요. 또 아무나 붙잡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적절한 시기가 필요하고 예 내 사업 설명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무르익었을 때 예 그때 하셔야 가장 효과가 좋아요. 항상 사업이라는 건 효율성이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잘 기다렸다가 적정한 타이밍에 잘 사업 설명을 해내는 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사업 설명의 시점. 시점을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아메 사업은 타이밍 사업이라고 제가 늘 얘기하죠. 이 시점을 잘 찾지 못하고 너무 조급한 마음에 빨리 사업 설명을 하면 망쳐요. 그리고 사업 설명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음에도 설명을 안 한다. 그럼 또 이것도 아니죠. 꽝이에요. 그래서 시점을 잘 잡는 거 중요하고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하면 용기를 내서 사업 설명을 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어떤 게 그러면 좋은 사업 설명의 시점인가. 이거는 많이 여러분이 시행착오를 해 보셔야 그 타이밍을 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뭐 그래도 알고 이제 진행하시다 보면 점점 더 그 시점을 찾게 되는 거는 잘하게 되겠죠. 그래도 시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두 가지로 써 놨는데 나머지는 말로 좀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 현실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한다 하는 거예요. 현실 점검이 좀 된 다음에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급증은 노후다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사업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하셨냐면 제가 처음에 사업 시작했을 때 일단 칠판을 준비한다. 칠판을 들고 서들어 간다. 칠판을 놓고 무조건 1시간 한다. 이거예요. 그때는 어 횟수에 도전하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그래서 "많이 해 보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했는데 물론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많이 하는 것만큼 뭐 최고의 방법은 없겠죠. 근데 많이 하더라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무조건 쳐들어가는 거 절대로 안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들을 준비 안 된 데 사업 설명하는 거는 꽝입니다, 꽝. 그래서 현실 점검이 좀 충분히 된 다음에 정식 사업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실 점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1대1로 여러 번 만나야 돼요, 상대방을 여러 번. 우리 박준호 사장이 사업 설명하실 때 뭐라 그러세요? 세례글을 만든다. 형성하고 거기서 한두 명이 미팅 참석하게 한다. 그리고 스폰서를 만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미팅 참석을 뭐 하면 좋겠지. 근데 미팅이 안 오잖아 일단. 예. 그럼 미팅 참석을 하게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전에 내가 충분히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횟수를 정해 드리잖아요. 거의 한 10번 정도 만나라. 홍길동을 10번 정도 만난다 내가 개인적으로. 이 시간이 참 중요해요. 내가 1대1로 충분히 만나는 시간. 어 이렇게 해야 나의 경험이 쌓이고 감이 형성되는 거예요. 아메이 사업은 사람을 만났을 때 한 10 분을 얘기하더라도 거기에서 상대방의 생각까지 읽을 줄 알게 되면 정말 고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1대1로 많이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지 뭐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이 한 사람을 10번 이상 만나시고 감을 형성하시고 현실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럴 때 가능하면 상대방의 직업에 맞춰서 얘기를 충분히 하세요. 상대방이 자영업을 하는 분이시라면 자영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내가 좀 사전에 공부도 좀 해 가고 신문 자료도 좀 읽어 보고 뭐 강의도 좀 여러 번 듣고 하면서 그 상대방의 자영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내가 주고받을 수 있을 만한 뭔가 정보들이 좀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직장인이다.
그럼 직장인이라는 현실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정보도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책도 좀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정식 사업 설명을 한다. 되게 중요해요. 이 시점을 찾는 것이 사업 설명 성공 확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 거의 50%는 좌우한다 하는 게 제 지론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는 상대방과 나의 충분한 신뢰를 형성한다.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걸 잘 안 하더라고요. 이게 문제죠, 뭐. 예. 신뢰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으면 일단 나의 이야기를 잘 안 들어요. 아메이 사업은 어떻게 해야 미팅장에 함께 나올 수 있을까? 우선 나에 대한 신뢰가 상대방이 충분히 쌓여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나를 믿고 들어보는 거고, 나를 믿고 스폰서를 만나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메 사업 시작해 보면 내가 살아온 인생의 성적표를 알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충분히 신뢰를 줄 만한 인생을 살았다면 초기에 사업이 좀 빠르게 진전되게 가겠죠. 뭐 인맥이 많던 적던 그거 문제가 아닙니다. 아는 사람이 많던 적던 뭐 그게 물론 약간의 플러스 알파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인맥이 적다 하더라도 내가 상대방에게 신뢰 이렇게 주는 인생을 살았다면 한두 명이라도 내 얘기를 진지하게 듣습니다. 그게 만약에 안 됐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신뢰가 충분히 형성된 다음에 그다음에 정식 사업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상대방은 일단은 나를 믿기 때문에 한 30-40분 정도의 사업 설명을 들을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가 제가 생각하는 사업 설명을 하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예. 제가 보니까 이 두 가지만 잘 형성이 되어도 어느 정도 내 이야기를 상대방이 마음 열고 듣더라 하는 겁니다. 거의 이게 인제 안 된 경우에 사업 설명을 해 버리면은 일단 부담스럽고요. 마음도 열려 있지 않고 그리고 부담이 있기 때문에 40분 정도 사업 설명을 진행하는 동안에 딴 생각해요, 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런 게 이제 형성됐다라고 내가 느낌이 오죠. 만나다 보면 느낌이 옵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걸 상대방이 잘 들어. 그리고 예스 예스를 해. 그렇지. 맞아. 나도 그래서 요즘 좀 힘들더라. 요즘에는 할 얘기가 참 풍부하죠. 왜? 코로나가 그 얘기할 거리를 많이 제공을 해 줬잖아요, 우리한테. 얼마든지 내가 상대방과 만나서 할 얘기들은 많습니다. 요즘에 뭐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얘기 중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글쎄요, 뭐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적기는 하지만 전혀 안 만나지는 않아요. 그거는 오히려 나의 그냥 편견인 것 같아요. 예. 그냥 1:1로 짬짬이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도 얼마든지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형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나려고 자꾸 좀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인제 요렇게 현실에 대한 공감대나 이런 걸 형성하기에 좋은 거는 책 같은 것도 좋아요. 평소에 만났을 때 책도 좀 줘 보고 읽어 보라고 해 보고 그다음에 내가 뭐 유튜브나 뭐 신문 자료나 이걸 보다가 좋은 것들은 좀 요런 건 카톡으로 보내도 되겠죠. 뭐 친한 친구나 뭐 아는 지인들은. 그래서 읽어 보고 들어 보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꼭 만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지금 넘치는 자료로 현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만 확보한다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사업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사업 설명 순서를 한번 볼게요. 자, 맨 먼저 해야 되는 건 현실 점검을 해야 되겠죠. 현실 점검 부분이 사업 설명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 첫 번째, 상대의 직업에 맞는 현실 점검을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상대방 직장인이면 직장인에 맞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어. 나도 직장인이었고 상대방도 직장인이다. 그렇다면 내 얘기를 좀 해도 되겠죠. 나도 직장 생활하면서 되게 뭔가를 찾았다. 나도 잘 살고 싶으니까. 그런데 뭐 특별히 뭐 주식, 뭐 부동산. 근데 나에게는 그런 게 좀 한계가 있더라. 주식은 이러면서 한계가 있고 부동산도 뭐 자본이 부족해서 힘들고 뭔가 대안이 마땅치가 않더라 하는 나의 점검을 얘기해도 됩니다. 해도 돼요. 어쨌든 상대방의 직업에 맞는 현실 점검을 한다. 자영업이라고 하면 요즘에 좀 어떠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우리가 보통 FORM에 맞게끔 이야기를 이렇게 하자라는 거를 시스템에서 배워요. 여러분들 FORM을 아세요? 아시죠? F가 뭐예요? 가족 이야기를 좀 해보자. 패밀리. O는
occupation, 뭐예요? 뭐 직장에 대한 이야기, 뭐 직업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자. R은 뭐예요? recreation, 취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 그리고 M은 뭐예요? 메시지, 머니, 뭐 이런 경제적인 거나 이런 메시지를 좀 얘기해보자. 이게, 잠깐만요. 이게 보통 우리 시스템에서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좀 뭐를 얘기해야 되나 자신이 없을 때 그렇게 이제 아웃라인을 드리는 거예요. 요런 얘기들을 하면서 좀 공감대를 형성해 보자라는 겁니다. 참고하셔도 좋아요. 패밀리, 그다음에 오큐페이션 직업, 뭐 취미 활동, 그다음에 메시지나 머니 얘기들을 그 안에서 이야기를 꼭 그 순서에 안 맞아도 돼요. 뭐 패밀리 다음에 직업 얘기하고 취미 얘기가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 두루두루두루 이제 현실 점검을 같이 해 보자는 겁니다.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상대방의 현 상황을 지적하시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 이거. 친한 친구라 그래서 "너 너 요즘에 가게 잘 안 되잖아. 직장 되게 불안해했잖아. 잘리면 어떡해. 준비 안 하면 진짜 안 된다. 너 무슨 배짱으로 준비 안 하고 있냐." 뭐 이런, 물론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특히 친할수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그런 게 있잖아. 처음에는 사업 설명을 내가 좀 만만한 상대한테 보통 많이 합니다. 편한 상대한테. 그럴 때 말 조심하셔야 돼요. 지적하는 말투는 큰일 납니다. 겸손하게. 그래서 나의 현실 작업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세 번째, 상대를 무시하지 말고 존중한다.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존중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아메이 사업 설명을 이렇게 여러 번 듣고 공부해 보면서 네가 제일 먼저 생각났어. 왜냐하면 넌 누구보다도 잘 살고 싶어 했잖아. 그리고 자산 소득에 관심도 많았잖아. 계속 뭔가 찾고 있었잖아. 뭐 주식도 너 하고 있잖아. 그거 뭐야? 결국 우리가 미래 준비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제일 먼저 얘기해 주고 싶었어. 이렇게 상대방도 존중해 주면서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도 얘기하면서 해야 되겠죠? 네 번째, 예스를 유도한다. 사업 설명은 나 혼자 막 40분 떠들어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주고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상대방을 참여시키셔야 돼요. 일방적인 설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스를 유도하자. 그러면 질문을 좀 해야 되겠죠. "우리 잘 살고 싶어 했잖아. 그치?" 이렇게. "그렇지." 상대방도. 그리고 "너 되게 가게 열심히 했잖아. 왜 나 평소에 너 그 가게 하는 거 보면서 정말 존경했거든. 뭐 새벽부터 문 열고 아침 몇 시부터 꼬박꼬박 성실하게 밤 12 시까지도 해서 정말 존경스럽더라고." 또 직장인이면 직장 생활하면서 야근도 하고 또 뭔가 부업거리 없을까 찾고 진짜 그랬잖아. 그거 보면서 진짜 존경스러웠거든. "왜 그렇게 살았겠니 우리가. 잘 살려고 했던 거잖아. 그렇지 않아?" 이렇게 질문을 자연스럽게 그치." 이렇게. 이게 존중하는 거거든요. 요렇게 좀 필요하고 다섯 번째, 전문가의 책을 인용해서 현실 점검을 한다. 신뢰성을 높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 사진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건 로버트 기요사키의 현금 사사분면, 이것도 많이 쓰는 겁니다. 네, 여기서는 왼쪽 보면 뭐 "너도 직장인이었고 나는 또 가게를 했잖아. 그런데 나도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 근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나아지지 않는 거 내가 이유를 알았잖아." 이렇게 뭔가 현금 흐름의 사사보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돈을 버는 이 속성 자체가 다른 거였다. 그 본질을 언급해 하셔야 돼요. 여기서 보통 현타가 오는 분들이 많아요. 현타가 뭐예요? 현실 충격인 거잖아요. 이거에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아무리 왼쪽에서는 열심히 살아도 부자가 안 된다는 거 얘기하셔야 되고 또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 그런 것들을 좀 언급하세요. 나중에 이런 책들은 빌려줘도 되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책을 인용하는 것은 너무 좋다 하는 거. 그리고 이 사사분면을 이용하실 때는 수입의 양과 질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수입의 양을 많이 늘리고 싶지만 한계가 있잖아. 이거는 직장 소득이라는 게 근로소득인데 어떻게 늘려? 그러면 직장을 2 개, 3개 가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자영업 2 개, 3개 못 하고. 그래서 보통 수입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부업이라는 걸 하잖아요. 대리운전을 할 수도 있고 직장 끝나고 짬짬이 다른 일을 좀 받아서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양은 포기하고 질적인 수입을 위해서 공무원 같은 거 길게 가늘고 길게 하는 거 생각을 하는데 아메이 사업은 양도 챙기고 질도 챙기는 일이더라고 내가 공부해 보니까. 이게 좀 임팩트 있게. 사업 설명은 각 부분마다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그 임팩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로 나는 임팩트를 줄 것인가. 저 같은 경우는 임팩트 있는 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수입의 질이다. 어떤 걸로? 비근로소득으로 월 500만 원이 김승원 씨가 책에서 말한 20억의 자산 가치를 갖는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꾸준히 나오는 소득이 중요하다. 그러면 어떤 걸로 그런 자산을 만들 것인가. 건물에서 나온 자산소득처럼 임대를 했을 때 나온 임대소득처럼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나한테는 물려받은 건물도 없고 뭐 땅도 없고 금도 없고 뭐 자산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떤 자산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면서 자산 얘기를 이때 꺼내셔야 돼요. 현실점검 부분에서 꼭 놓치면 안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산. 그리고 비근로소득. 그리고 월 500만 원의 이런 가치. 예. 그리고 자산은 자산인데 회원 자산이라는 게 있다라고 꼭 얘기하셔야 돼요. 이 몇 가지 단어는 절대로 빠뜨리시면 안 돼요. 뭐 전문가의 책은 뭐 다른 걸 쓰셔도 되고 뭐 현실 점검 얘기를 조금 뭐 덜 하셔도 상관없는데 임팩트 있는 그 단어들을 꼭 하셔야 돼요. 아메이 사업의 특징이 바로 그거거든요. 이렇게 보통 사업 설명을 잘하는 사람과 지루한 사업 설명은 2%의 차이입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 2% 차이 때문에 달라지는 거거든요. 2%의 차이는 뭐냐면 꼭 넣어야 될 단어를 안 넣는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 꼭 넣어서 사업 설명, 현실 점검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에 대한 얘기를 들어가 볼게요. 회사 소개. 자, 회사 소개는 아주 짧게 넘어가면 돼요. 아주 짧게. 이 사업 설명은 30분 정도에 끝내잖아요, 우리가. 그랬을 때 가장 하이라이트는 어느 부분일까요? 뭐니 뭐니 해도 머니죠, 머니. 돈 얘기할 때가 하이라이트예요. 근데 앞부분에서 시간을 다 써먹어. 그럼 뒤에서 정작 상대방은 지루하겠죠. 그래서 앞에는 짤막짤막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 소개를 얘기하는 거는 이거예요. 일단 믿을 만한 회사인가 신뢰. 신뢰를 얘기하기 위해서 역사만 얘기하시면 돼요. 60년. 저는 이럴 때 항상 쓰는 말이 있죠. 제 사업 설명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아마 외우실 거예요. 뭐 많은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다. 이런 얘기 제가 하잖아요. 그래서 60년의 역사는 거짓말을 안 한다. 이런 거고. 재무 상태. 재무 상태를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좋다 좋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뭔가 평가하는 기관에서 그것도 아주 유명한 평가 기관. 최고의 평가 기관에서 평가해 준 데이터가 중요하죠. 그래서 OA1 얘기하셔야 되고 60년의 역사, 재무 상태 OA1 하나만 더 넣는다면 창업주의 정신 되게 중요해요. 그냥 우리가 이제 이 회사가 오랫동안 존속해야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존속하려면 결국 정신이 되게 중요합니다. 정신이 계승되어서 100년, 200년 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 그리고 창업주의 정신이 이렇게 좋다라면 이 사업 방식도 정직하고 좋은 거일 수밖에 없다. 요 세 가지 정도만 어, 임팩트 있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회사 소개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고기예요. 빨간색으로 써놓은 거. 내가 만든 이 자산이 평생 나오는 자산으로 지속되려면 이게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첫 번째로 회사를 알아본 거야. 이렇게. 뭐 주변에 애터미도 있고 뭐 허벌 뭐도 있고 뭐 많죠. 앞으로도 많이 생길 겁니다. 그 어떤 회사도 나는 신뢰가 안 가. 왜냐면 나는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평생 나오는 자산 때문에 하는 건데 내가 10년 동안 하다가 회사 사라지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우리 남편 대기업 다니지만 그 남들은 다 부러워하지만 왜 대기업 다니는 분들이 불안해요? 요즘 대기업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합병될 수도 있는 거고요.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대기업도 그런 거예요. 근데 아메이 회사는 음, 내가 죽을 때까지 이게 수입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삼성보다 튼튼한 회사고 전 세계 몇 개 안 되는 회사고 부채도 없고 뭐 등등 이런 거. 그러니까 결국 회사 속에서 모아지는 부분은 뭘까요? 모아져야 되는 내용은 나의 자산이 평생도록 지속되기 위해서 이 회사가 아주 안전한 회사여야 된다는 거. 그거 강조하시면 돼요. 나머지 뭐 미시건주 에이다에 있다, 뭐 100여 개 국가, 뭐 이것도 얘기해도 되지만, 뭐 특허가 몇 개다, 뭐죠, 연구원이 몇 명이다, 연구실이 몇 개다, 이런 거 다 사라져도 돼요. 근데 여기에 있는 요 몇 가지는 꼭 넣어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제품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품 소개는 자, 주의할 점 첫 번째. 제품 설명이 아니다.
제품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예,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자, 이 제품이 과연 나의 평생 자산을 만들어 줄 것인가, 그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평생 자산. 사업 설명의 무조건 핵심 포인트는 평생 자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로. 평생 자산. 그럼 그 평생 자산을 만들어 줄 만한 제품인가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 부분이 중요하죠. 생필품이니까. 남녀노소 다 써야 돼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써야 돼요. 생필품은 반복적으로 또 써야 돼요. 떨어지면 또 써야 된다. 그다음에 이렇게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전쟁이나 뭐 바이러스가 돌거나 뭐 기상 이변이 생기거나 이럴 때는 사재기해야 되는 게 생필품이죠.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비전이다. 근데 이게 만약에 환경에 이바지하는 제품이 아니었다면은 죽을 때까지 나오는 자산을 만드는 아이템은 안 돼요, 절대로. 왜? 미래의 트렌드가 필환경으로 가니까. 그래서 미래 트렌드에 맞는 제품이다. 이거. 제품 수가 늘어난다. 중요하죠. 제품 수가 늘어난다는 건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바꿔쓰기라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제품 수가 많지 않으면 바꿔 쓰는 마케팅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판매로 가야 되는데 우리 제품 수가 지금 뭐 제가 숫자 세봤거든요. 530가지더라고요. 카달로그 다 세봤어요, 내가. 예전에는 제가 1000가지 제품 중에서 이랬는데 지금 수정할게요. 그건 이제 저도 이제 박 사장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1000가지인가 이랬는데 제가 세봤더니 530가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나올 제품까지 하면 뭐 한 600가지 가까이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600가지라고 할게요. 600여 가지의 제품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600가지를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바꿔쓰기다. 바꿔쓰기로 사업이 가능하고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제품이 또 특허를 막 생필품인데도 특허를 많이 갖고 있는 제품이라면 얼마나 우수하겠냐. 이 정도. 그리고 제품 부분에서 프로슈머 얘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좋은 제품을 뭐 쓰기만 해도 좋지만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다 하면서 밑에 있는 표 엘빈 토플러 그런 거 하나 딱 띄워주면서 프로슈머에서 부자가 많이 나온다고 했어. 여기 질문할 수 있겠죠. 혹시 너 프로슈머라는 거 들어봤어? 이렇게 들어봤다라면은 뭐를 여러분이 캐치할 수 있냐면 아 얘가 좀 이런 데 관심이 있구나 이걸 캐치할 수 있어요. 거의 다는 안 들어봤어. 그랬다면 내가 또 얘기해 주면 되죠. 아 프로슈머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있잖아. 이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 사람이 미래 경제학자로 유명했고 많은 부자들은 이 사람 책을 필독서로 읽었었어. 그럼 되게 권위 있잖아.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이 프로슈머 얘기하면서 소비자가 돈 버는 이 프로슈머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거든. 이러면서 나의 유식함도 살짝 뽐내면서 뭔가 내 사업의 약간 퀄리티도 높이면서 네. 그리고 상대방의 약간 이것도 체크하면서 좋죠. 일석삼조죠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강조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지루하지 않게 가려면 또 나중에 여러분이 소비자로 이분을 남기려면 카탈로그를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사업 설명하실 때. 그래서 이타임에 카탈로그를 꺼내시는 거예요. 이타임에 꺼내시면서 여기 봐봐. 이렇게 막 거의 600가지 가까운 제품들이 진짜 많잖아. 여기서 내가 있잖아. 한 3가지만 내가 정말 좋았던 거 한번 소개해 줄까? 하면서 내 경험담을 이때 얘기하세요. 아주 리얼하게. 아주 리얼하게. 상대방이 들으면서 야 이거는 꼭 먹어야 되는구나. 써야 되는구나. 할 정도로 많이 얘기하시면 또 지루해져요. 시간이 너무 가버려. 한 3가지 정도만 임팩트 있게 이때 얘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제품 소개 부분에서는 뭐가 포인트냐면 최소한 이분이 나중에 그 뭐 사업은 안 하더라도 최소한 소비자로는 남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야 내가 또 소비자로 우리가 이렇게 제품 같이 쓰면서 나중에 또 사업도 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고거를 다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이 자료를 만드셔야 된다. 요거 제가 부탁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또 미처 다 못한 얘기들은 여러분이 오늘은 그냥 윤곽만 이렇게 잡으시고 요런 큰 골격 속에서 다음에 제 강의를 또 듣는다거나 할 때 살을 붙이시면 돼요. 자, 제품 얘기까지 지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수익이 어디서 나오나? 수익의 원천이라고 하죠. 이 부분을 설명하셔야 돼요. 이제 얘기를 보통 이제 이끌어 나갈 때 여러분들은 초보 사업자이기 때문에 많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얘기가 끊길 거예요. 앞에 예를 들어서 자, 다시 이제 현실 점검을 했죠.
현실 점검을 했어. 쭉 뭐 이래저래 해서 우리가 뭔가 이제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아메 사업을 사실은 인제 처음에 알아볼 때 너한테 얘기를 안 한 거야. 왜냐하면 나부터 제대로 공부를 해야지 내가 뭐 얘기할 것 같아서. 근데 알아보고 보니까 이러이러한 소득이더라고. 비근로소득이고 뭐 이렇게 500 정도의 가치가 나오고 내가 노동을 안 해도 나오는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알아보게 됐어. 그런데 있잖아. 알아보다 보니까 무엇보다 회사가 중요하겠더라고. 이렇게 연결해 갈 때 요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요런 말들, 고런 거 현실 점검에서 회사 넘어갈 때는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니까는 내가 궁금한 거야. 도대체 이렇게 비근로소득으로 평생 나오는 자산을 준다는데 어떤 회사길래 이게 가능한가? 그래서 내가 회사를 알아봤잖아. 회사를 알아봤더니 하고 쭉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아 이래서 이런 회사라면 정말 내가 평생 이게 진짜 공무원들이나 나올 수 있는 이런 연금 같은 소득, 뭐 건물 한 30억 갖고 있어야 나와야 되는 이런 월세 같은 소득이 가능하겠다는 내가 믿음이 생기더라고. 근데 도대체 뭐 내가 나도 아메 제품 쪼끔씩 써 봤지만 뭐 정말 제품이 그렇게 좋은가? 내가 또 그게 궁금해지더라고. 왜냐면은 제품이 좋아야지 내가 너한테도 얘기하고 또 뭐 주변에 또 알릴 수 있잖아. 나도 또 쓸 수 있고. 그래서 나한테 알려준 분이 제품을 한번 공부해 보라고 해서 내가 제품을 공부해 봤잖아. 제품을 배워 봤더니 하면서 이렇게 또 얘기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러이러한 제품들이더라고. 근데 이렇게 바꿔 쓰기만 해도 내가 소비자가 돈을 벌 수 있고 제품이 이렇게 우수하고 생필품이고 환경에도 이렇게 딱 맞는 거고 그러면 주변에 얘기 안 할 이유가 없겠더라고. 거기다가 이 프로슈머 개념 들어보니까 내가 미래에 딱 맞는 또 일이기도 하는 것 같고 또 내가 제품을 써 보고 먹고 하니까 이게 또 감동이 오는 거야 내가. 그래서 또 그다음으로 넘어가야 되죠. 그러면은 도대체 이렇게 제품을 쓰는 게 어떻게 돈이 되는지 또 궁금하더라고. 나는 처음에 판매인 줄 알았거든 이렇게. 근데 자꾸 알려준 부분 판매가 아니라고 하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판매를 안 하면서 이게 사업이라며. 근데 어떻게 돈이 되는지가 궁금하잖아. 그지? 그거 한번 얘기해 볼게. 이 돈이 돈을 받는 건 어디냐면 있잖아. 이러면서 이제 유통구조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유통구조를 얘기하실 때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우리 왜 그 강의장에서 사업 설명을 들으면 유통구조 부분에서 뭐 회사에서 물건을 제조하고 이게 뭐 소비자인 나한테 올 때까지 이렇게 뭐 광고도 하고 뭐 총판, 도매, 소매 막 이렇게 하죠. 그거는 강의용 유통구조 설명이고요. 그렇게 길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화면 딱 띄워 놓고 하실 거면 하시고 띄워 놓고 말만 간단히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내가 PPT 준비 안 하고 그냥 종이에다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거기다가 기업 뭐 물건 제조 하고 선 쭉 긋고 나 소비자 이렇게 하고 거기서 그냥 말 다 해 버리셔도 돼요. 일일이 다 안 그리셔도 된다고요. 이런 데서 시간을 줄이셔야 돼 그냥. 여기서 그냥 말로 어차피 우리가 옛날에는 동네방에서 썼잖아. 근데 지금은 뭐 우리 다 마트에서 쓰지 않냐? 마트나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쓰는데 뭐 어쨌든 방식이야 바뀔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 돈은 다 우리하고 상관없다는 거야. 우리는 그냥 쓰는 거야. 소비자는 쓰고 이 돈은 다 대기업들이 가져간 거였더라고. 그렇게 말로 간단히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소비자는 지출만 한다는 거야. 우리가 소비하면서 돈 버는 게 뭐가 있었냐. 이렇게. 그런데 아메이는 희한한 이 마케팅 구조더라고. 이거를 내가 소비만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 광고 유통비에 들어가는 돈을 35%를 소비자한테 돌려준다는 거야. 이게 중요합니다. 이 광고 유통비에 들어가는 돈을 대기업들은 어떻게 해요? 다 가져갔거든, 자기네들이. 이것도 싹쓸이 하려고 뭐 마트 만들고 다 이러는 건데 아메이는 너무 감사하게 너무 좋은 회사더라고. 이거를 우리에게 나눠준 거야. 어. 여기서 강조는 창업주가 이런 마케팅으로 만들었고 함께 자본주의에서 같이 살자고 상생하자고 만든 거야. 나는 그게 되게 감동이었거든. 이러면서 아메이 이 마케팅에 대한 편견을 바꿔주고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그거를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이 이제 그다음에 내가 아메이 사업을 얘기를 하거나 뭐 회사를 얘기하더라도 좋은 이미지로 보겠죠. 그 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좋게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자 이렇게 광고 유통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라는 건 판권이잖아요. 그렇게 생필품의 판권을 공짜로 주는 거야. 요런 말들을 넣어서 하셔야 돼요. 판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수십억을 내는 거거든. 맥도날드는 햄버거 파는 판권 받기 위해서 수십억 내는 거고 올리브영은 화장품 파는 판권 받기 위해서 내는 거야. 대리점 뭐 내거나 하는 거잖아. 동네 가게 내고 하는 건데 이거를 이 우수한 생필품을 공짜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야.
결론은 뭐예요? 안 할 이유가 없더라고. 음. 공짜로 내 마트를 주겠다는데 이것도 또 부업으로 하라는 거야. 판권을 받고 일을 할 때 누가 부업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죠? 다 하던 일 때려치고 해야지. 근데 부업으로 할 수 있잖아. 요렇게 요런 포인트를 넣어 가지고 이 수익의 원천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은 자, 여기까지 인제 사업 설명이 진행이 되면요. 상대방은 심리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공짜, 제가 지금 공짜란 얘기했죠. 판권, 그리고 자본 투자 없이 무자본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무자본. 이걸로 그러면 내가 이 35% 생필품 어차피 제품 좋으니까 이거를 전달을 해서 이게 수입이 된다는 거야? 괜찮은데? 약간 요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요 부분에서. 수익의 원천 부분에서. 그러니까 결국 전체 하나의 어떤 무슨 뭐 작품으로 본다면 이 부분이 거의 클라이막스죠.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아메이 사업의 뭐 본질과 같이 또 사업을 내가 같이 동참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프로포즈를 하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거의 클라이막스 단계로 가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음.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인제 그다음 요 부분에서 인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럼 봐봐. 내가 이 35%를 인제 어떻게 나눠 주냐를 설명해 줄게 지금부터. 이거 들으면 아마 너도 가슴이 뛸 거야. 이렇게. 뛸지 안 뛸지 나도 몰라요. 모르지만 예, 어쨌든 그만큼 기대하라는 얘기잖아요. 기대감을 주는 건 되게 좋죠. 사실 아메이 수익 구조 들어보면 가슴이 뛰지 안 뛰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고 들었었거든. 근데 여러 번 듣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면서 내가 가졌던 감정을 얘기하면 돼요. 이렇게 부업으로 가능하고 자본 투자 없이 또 도와준다고 하니까 이런 나만의 마트가 생기고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마트를 하나 운영하는 거더라고. 또 아미 제품 좋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내가 들어서 돈을 그러면 어떻게 배분하는지가 궁금했어 하면서 수익 구조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수익 구조 부분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순서. 순서는 제가 지금 그림을 조금 캡처를 해서 올려놨어요. 여러분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화면은 여러분이 제가 그 15분 사업 설명 그 PPT 자료도 다 올려드리고 또 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구성을 이렇게 하세요. PPT로 하실 분들은. 가능하면 PPT가 좋아요. 요즘에는. 다 워낙 온라인 온택트이기 때문에 말로만 하는 건 좀 지루합니다. PPT를 못 하시는 분들도 배우셔 가지고 화면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아마. 첫 번째는 나 혼자 소비하는 경우를 꼭 넣으셔야 돼요. 요거 빼시고 밑에 112로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거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그분이 소비자로 혼자 소비만 하시더라도 이걸 기억해서 20만 포인트, 뭐 3% 이런 거를 잘 또 챙겨서 캐시백을 받습니다. 나 혼자 소비할 때 저렇게 많은 제품들을 어차피 집에 치약 쓰잖아. 너 칫솔 쓰지? 비누 쓰지? 또 뭐 쓰니? 뭐 김치 먹지 너? 이러면서 제품을 다 이렇게 사례들을 얘기해 주셔도 좋아요. 다 있거든 아메이에. 근데 여기 있는 제품은 안전하잖아 일단. 골라 쓰지 않아도 돼. 믿고 써도 되거든. 뭐 이러면서. 그래서 마트를 요렇게 바꾸기만 해도 한 10가지 정도만 바꿨어도 요렇게 9,000원 넘게 약 10,000원 정도 들어오거든. 하면서 요때 설명을 충분히 해 주세요. 요때 빠뜨리면 안 되는 게 PV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설명을 막 그냥 하시다 보면은 전문 용어를 막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상대방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PV가 뭔지 몰라요. 이것도 풀어서 설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메이가 아까 35%를 돌려준다고 했잖아. 그거를 포인트 방식으로 돌려줘. 이렇게. 그 방식으로 돌려주는데 그거를 요렇게 1차 보너스, 3차 보너스, 4차 뭐 이렇게 나눠 놨거든. 1 차, 2 차, 3 차로. 지금 몰라도 돼. 몰라도 되고 그러니까 어떠한 개념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것만 알면 돼. 이거 나중에 여러 번 들으면 다 알게 되거든. 이러면서. 왜냐하면 돈 부분이 제일 어렵거든요. 숫자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특히 숫자 약하신 분들은 이거를 들으면 어떤 생각하냐면 이거 되게 어려운 사업인가 보다. 나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누군가를 이걸 이해시킬 수 있을까?' 또 이 생각을 한다고. 왜냐하면 사업에 약간 '해 볼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너무 어렵게 얘기하시면요. '해 볼까?' 했다가 '아 난 어려워서 안 되겠다.' 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라도 돼. 나중에 또 궁금하면 배우면 돼. 그냥 개념만 이해해. 포인트 방식으로 돌려준다는 거. 그리고 물가 상승에 따라서 수입을 보장해 준다는 거. 이게 있거든. 그게 BV라는 건데 몰라도 돼. 어쨌든 지금은 물가 상승에 따라 1.6 배를 더 줘. 이러면서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질문해도 좋다라고 했죠? 이건 뭐냐면 아까 그런 거예요. "너 집에서 쓰는 한번 생필품 생각해 봐봐. 치약 쓰지? 응. 칫솔 쓰지. 비누 쓰잖아. 너 이런 거 여태까지 어디서 썼어?" 이런 질문. 그럼 뭐 마트에서 썼겠죠. 그치? 응. 근데 아메이에도 다 있거든. 그럼 마트 한번 바꿔보는 거 어려울까? 이런 질문. 안 어렵잖아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속 예스, 예스, 예스를 유도해서 가는 거죠. 하겠지? 하고 넘기세요. 그다음에 112 설명을 합니다. 나도 처음에는 이렇게 누구한테 전달받은 거잖아. 그래서 나도 혼자 이렇게 썼거든.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하나 여기 글자를 빠뜨렸는데, 배우고 바꿔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 이 얘기를 꼭 하셔야 되겠죠. 본능이라는 거, 본능. 나도 처음에는 그냥 '아이 들어보고 괜찮아. 그냥 나나 써 보자.'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가서 제품에 대해서 생필품을 쓰는 올바른 기준을 내가 배우는 그런 공부더라고. 이 부분에서 교육에 대한 거 살짝 언급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나중에 어딘가 같이 가서 "들어보자."라고 내가 제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보통 아메이하면 어디 같이 막 가자고 할까 봐 되게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에 대한 편견을 쪼끔 깨 주셔야 돼요. 부담 가는 교육이 아니라는 거. 그럼 요때 설명하시면 좋겠죠. 나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나는 이때 스폰서가 이 알려주신 분이 뭐 세제 같은 거 쓰는 그런 기준 같은 거 알려주는 공부가 있다 그래서 가서 가 봤거든. 처음에는 뭐 교육이라서 되게 부담을 약간 갖게 됐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유익하더라고. 그리고 뭐 화장품 같은 것도 어떤 좋은 화장품을 써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막 제품을 사라가 아니라 비타민은 왜 합성을 먹으면 안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가르쳐 줘서 나는 되게 유익하고 좋더라고." 이렇게. 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언니도 생각나고 뭐 누구도 생각나고 이렇게 알리게 됐어. "이게 되게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더라." 이러면서 하면서 이 112를 설명하실 때 이때 포인트는 뭘까요? 노력순이라는 거죠. 선착순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 말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사람 중에 누구 하나도 손해 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 알리는 사람이 없는 A와 B는 쓰기만 했죠. 쓴 사람은 쓴 만큼, 그다음에 알린 사람은 알린 노력만큼. 이게 중요하겠죠. 그런 말들이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알린 노력만큼. 그리고 심지어 스폰서가 없어도 나의 소득은 여기서 끝났다. 이렇게. 이 부분 여러분 힘드시다고 넘어가시면 절대로 안 돼요. 보통 여기까지 이제 사업 설명을 진행하시면 여러분이 지치거든요, 초보자들은. 그러니까 앞에 너무 짐을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은.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여기서 아주 꼼꼼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112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야지 여러분이 다음에도 뭐 제품을 얘기하거나 사업을 얘기할 때 상대방이 '아 나를 이용해서 뭘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 안 하세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뭐 물건을 써 주는 건가?' 이런 생각을 안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룹 포인트 개념을 여기서 상대방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레그를 나중에 만드실 때 누구 밑에 누구 가입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나중에 인제 그 상대방이 F1이라고 하면 그 밑에 회원이 요렇게 모여졌을 때 우리가 상대방한테 가서 로스맵도 여러 번 보면서 얘기해 주잖아요. 그때 우리가 무슨 얘기해 주세요, 보통? 그룹 포인트 얘기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면 그 상대방은 이게 112나 이런 걸 들었기 때문에 그룹 포인트를 보면서 '진짜 그때 말한 게 맞네. 나는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뭔가를 쓰는구나.' 그럼 그때 내가 들었던 걸 기억하면서 '맞아. 그때 그룹 포인트가 하면은 내가 뭔가 캐시백이 좀 많더라고 내가 들었는데.' 그리고 뭔가 룰이 있었지. 그러면서 60만 포인트에서 뭐 55만 점이다. 그러면 60만 포인트가 되면 쪼끔 더 캐시백을 더 받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쪼끔 더 어차피 쓸 생필품을 더 쓰게 된다라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이 고런 것들 좀 편하게 하시려면 이 부분의 설명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제가 강조하는가 아시겠죠? 우리가 항상 지금 있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음. 음. 나중에 일어날 일들까지도 생각해서 여러분이 지금 요 부분을 꼼꼼하게 설명하셔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입은 마케팅상을 받은 아주 윤리적이고 괜찮은 마케팅 방식이다. 이렇게. 만약에 이 부분에 상대방이 애터미 물건을 쓰고 있다. 내지는 사업을 하고 싶은데 애터미와 뭐 이런 거 고민하고 있다. 할 때 이런 거죠. 만약에
늦게 가입한 사람이 손해라면 우리 좀 양심적으로 좀 꺼리끼지 않냐? 나는 먼저 선착순이니까 좋겠지만 나중에 그 사람이 이걸 알면 내가 미안해지잖아. 너나 나나 그렇게 미안해하는 일 잘 못하잖아. 이렇게 상대방도 좀 존중해 주면서 나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회사를 무조건 비방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객관적으로 마케팅 비교니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 112가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사업 설명 순서는 바로 요겁니다. 15% 설명하고 그다음에 전체 1000만 점 이렇게 설명해 가실 거잖아요. 자, 이때 중요한 거. 기간을 설정하며 설명한다. 기간을 나누면서 설명하는 거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사업 설명 막 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그냥 그 사업 설명을 끝내는 거에 급급해 가지고 나 사업 설명 했어. 했다는 거를 하는 그 목표 채우는 거에 급급해 가지고 막 설명하시면 절대 안 돼. 사업 설명은 상대방이 이해하도록. 그리고 상대방 마음속에서 나도 한번 알아볼까? 이 마음이 가슴이 뛰게 하는 게 최고의 사업 설명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지금 노하우를 자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제가 요거 중요합니다 하는 부분 꼭 활용하셔야 돼요. 여기서 기간을 설정하면서 설명한다. 6개월, 1년, 2년 이렇게. 되게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상대방도 상상을 해야 돼요. 그래, 내가 6개월 후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 1년 후면은 이렇게 말한 대로 하면 될 수도 있겠네. 이게 단계별로 상상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한꺼번에 3년 후를 보여주면 어떨까요? 겁나요, 겁나. 학교에서도 아니 1학년 과정 하면은 2학년 과정 가고 3학년 과정 가고 이런 건데 갑자기 3년 후에 이걸 얘기해 봐요. 겁나겠죠. 응. 덧셈 뺄셈 하고 나면 그다음에 곱셈 나눗셈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단계별로 가면 돼 하면서 6개월, 1년, 2년 이렇게 나누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은 우리가 세렉으로 지금 하고 있죠. 자, 이때 주의점. 어려운 전문 용어 사용 금지. 여기 또 제가 써 놨네요. 쉬운 말로 풀이해서 설명하세요. 우선 레그라는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들끼리니까 지금 편안하게 제가 렉으로 하지만 설명할 때는 어때요? 어, 앞에서 내가 뭐 이렇게 A, B 알려줬다고 그랬잖아. 이번에는 한 세 사람한테 알려줬다고 생각해 볼게. 하고 이렇게 A, B, C 내가 알렸거든. 근데 여기 사진 봐봐. 여기 그림 보면 A가 내가 알렸는데 이게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생필품이라고 그랬지. 그리고 어차피 떨어지면 또 쓴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환불제도 얘기하시고 뭐 마음에 안 들면 썼던 것도 뭐 100% 샀던 돈 돌려주는데 이러다 보니까 소비자가 늘어나더라고. 상상 한번 해봐. 이게 안 늘어나겠니? 시간이 지났는데 6개월 정도. 다 소비자야. 여기는 사업자가 아니라. 이렇게 소비자의 그룹들을 레그가 아니라 그룹들이 형성될 수 있겠잖아. 이건 가능하겠더라고. 아니면 내가 지금 15%를 넘어갔다면 내가 해봤거든? 가능하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레그별로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사례를 들어가며 자세히 설명.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힘들다고 너무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절대로 안 됩니다. 힘들어도 하세요. 사례를 들어가며. 내가 있잖아, 친구 영순이한테 있겠거든. 근데 그 친구는 처음에 이 제품을 좋아했어. 쓰다가 그 옆집도 친한 언니 소개해 주더라고, 나한테. 내가 가서 또 설명했지. 그리고 그 언니가 또 내가 또 좋으면 주변에 알려줄 수도 있다고 하니까 또 두 사람 알리더라고. 이렇게 늘어났거든. 이렇게. 그래야지 상대방도 들으면서 나도 저런 방법으로 하면 되겠구나라고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설명은 상대방이 상상하도록 해주셔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 성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6개월 후에 이렇게 400만 포인트라고 생기거든. 그럼 15%야. 그럼 이렇게 계산 못해도 돼. 나중에 다시 배우면 돼. 이러면서 다 빼준다 그랬잖아. 다 빼주고. 그랬을 때 또 U에 보시면 100만 포인트 돼 있죠. 요것도 설명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 제가 파트너를 들어보잖아요. 내가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이걸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나도 100만 쓰고 A 100만 쓰고 B 100만 쓰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A가 지금 100만을 쓴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100만 포인트를 쓴 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리는데 계속 그렇게 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너도 떨어진 게 있을 거 아니야. 바꿔 쓰고. 어떤 사람들은 회원가입 싫어하잖아. 강요하면 안 돼. 우리 팀은 있잖아. 절대로 강요하지 말라 그래. 이렇게 좀 팀 프로모션도 살짝 하면서. 그리고 그런 분들은 내 번호로 그냥 쓰는 거야. 내 번호로 공유해서. 이게 가능하겠지, 그지?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너의 수입은 67만 2천 원이거든. 그런데 이 브론즈 빌더 설명하지 마세요. 이런 전문 용어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아메이가 돈을 더 주잖아. 진짜 대단한 회사 아니니?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이러면 막 구조조정하고 임금 깎고 이러는데 아메이는 어려울 때일수록 사업자를 더 챙기더라고. 뭐 이렇게 말 바꿔서 할 수 있잖아요. 회사에 대한 약간 감동으로. 30%를 더 주기 때문에 거의 90만 원 가까운 소득이더라고. 자, 여기가 중요하죠. 봐봐. 너 아이 키우면서 애기 그 학교 간 시간에 아니면은 가게 하면서 또 짬짬이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 짜투리 시간에 그리고 이거 뭐 6개월 동안 내가 지금 가정을 해 놓은 거지 6개월 동안 하라는 거 아니거든. 1년 걸리면 어때? 이렇게 90만 원 가까운 소득이 너 계속만 들어온다면 괜찮지 않니? 질문. 괜찮겠지? 응? 나한테 아우 당연히 괜찮지. 그래. 이거 할 수 있다니까. 이러면서. 왜 할 수 있냐면 다 도와주잖아. 이러면서 스폰서 프로모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짬짬이 이 스폰서와 그룹 프로모션을 하셔야 돼요. 깨알같이. 우리 스폰서님이 이런 분이 있는데 다 가르쳐 줘. 뭐 하나부터 열까지 그분도 또 학교 선생님이고 이래 가지고 다 가르쳐 줘. 아니면 우리 스폰서도 직장 다니면서 하는데 본인이 한 대로 다 가르쳐 주더라고. 나 진짜 나 그래서 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배우고 바꿔 쓰고 스폰서가 다 도와주니까 같이 알리면 돼.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시간이 없잖아. 그러면 스폰서가 또 대신 가서 얘기도 해 주고 대신 뭐 물건도 갖다 주기도 하고 주문도 해 주기도 하고 다 해 주더라고. 그럼 안 할 이유가 없잖아. 이렇게 계속 그 말을 강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1 년, 2년 간다고 생각해 보자.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거. 자, 앞에서 순서 1 번, 순서 2 번, 그다음 순서 3번 중에서 6 개월까지 15% 여기까지를 제일 많이 설명하세요. 제일 자세하게. 그런 다음에는 빨리빨리 가시면 돼요. 빨리빨리. 1 년, 2 년. 자, 봐봐. 요런 방식으로 2년 가는 거야. 이렇게 2 년. 자, 그러면 이게 더 커지겠지, 그지? 소비자는 더 많아질 거고. 이 중에는 또 나처럼 또 만약에 네가 한다면 너처럼 이렇게 부업을 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요때 주의점. 근데 그런 사람들도 스폰서가 다 설명해 준다? 내가 설명을 듣게끔만 해 주면은 친절하게 다 설명해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팀이 막 빨리빨리 모이는 거야. 그러면서 스폰서를 나중에 만나자고 할 때 만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음. 이렇게 되면 이렇게 쭉쭉 계산하면서 300만 원 가까운 소득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지금부터 한 3 년이라고 생각해 봐봐. 음. 그러면 300만 원 가까운 소득인데 연봉 3,500만 원. 그리고 요 중간에 회사에도 직급이 있듯이 아메이도 그런 게 있거든. 뭐 플래티넘 PT라는 게 있는데 몰라도 돼. 하여튼 있어. 240만 축하금 받고 파운더스 PT 뭐 받고 여기 연말 보너스 이때 되면 그 아까 내가 3차 보너스 있다고 그랬잖아. 거기서 2천만 원 받아 갖고 연봉이 6,200이더라고. 자, 수익 구조는 빠르게 갈 수 있지만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정점을 찍어야 돼. 여기서. 음. 자, 봐봐. 앞에서 내가 계속 말한 것처럼 하는 일 하면서 제품 괜찮다고 그랬지. 회사도 믿을만하고 그리고 어차피 좋은 건 본능적으로 말할 수 있잖아. 그리고 언제까지 하라는 것도 없고 나한테 쇼핑몰 하나 줬고 판권 나한테 줬고 내가 또 다 배워서 하는 거고 알려준다 그러고 뭐 시스템 있다 그러고 그러면 나는 처음에 여기서 뭐 2년 3년 얘기했는데 나는 이제 5년 6년 잡았어. 10년이면 어때? 야, 솔직히 우리 직장에서 6천 정도 받으려면 우리 직장 수준이 10년 그래도 직장 나오면 끝인데 여기는 이게 자산이라고 했는데 이 자산성 소득으로 이게 월 500이거든? 이것만 계속 온다 그러면 김승호 씨가 얘기한 20억 자산 가치인데 이거 어떻게 모으냐. 근데 아메이는 부업으로도 가능하고 이렇게 한다니까 너무 괜찮지 않니?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상대방은 다 여러분 어떤 얘기 나오시냐면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여러분이 초보자라 하더라도 요런 방식으로 설명하시면은 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괜찮지. 아우 이렇게만 된다면 야 당연히 좋겠다. 아 근데 나는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이렇게. 어 그러면 뭐라고 하세요?
봐. 너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이렇게만 되면 정말 좋잖아. 괜찮잖아. 그래서 한번 알아보자는 거야. 잘할까 못할까 생각하지 말자고. 그 누가 알아? 야, 우리 미래는 모르는 거다. 내가 만약에 해 가지고 잘 될지 네가 어떻게 알아? 근데 안 할 이유 없고 손해 볼 게 없기 때문에 알아보자고 하는 거야. 하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충분히 말로 요때는 뭐 설득할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 네 번째. 이제 앞부분에 제가 천만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그럼 고 화면에서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배바알을 강조하셔야 돼요. 배바알이 뭐예요? 배우는 거. 배우는 것만 잘하면 돼. 자, 여기서 봐봐. 배우는 것도 무료다. 돈 안 들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2시간 되는 거야. 뭐라면 솔직히 이렇게 이런 수입 된다면 야, 나는 뭐 10시간도 되겠다. 이렇게. 그다음에 바꿔쓰기는 어차피 마트 갈 거 바꾸는 거잖아. 손해 볼 게 없고. 또 썼던 것도 환불제도 또 얘기하시고. 자, 지속적으로 몇 가지 단어를 반복하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알리는 건데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뭐 스폰서도 뭐 도와주고 또 제품이 좋다면 알릴 수 있겠지. 그리고 무자본이고 뭐 점포도 없고 뭐 이런 거를 강조하면서 그래서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상대방은 요 부분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서 그룹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하셔야죠. 그게 뭐죠? 첫 번째 생필품. 두 번째 제품 수가 계속 늘어난다. 그리고 그래서 회원 수가 계속 늘어난다. 뭐 이런 거. 음. 또 여기서 강조할 게 우리 팀을 강조하셔야 돼요. 우리 팀 진짜 이런 팀이 없어. 회사 스폰서들이 이게 서로 윈윈으로 되어 있는 이게 그 플랜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잘 되게 나를 도와주면 그 스폰서도 회사로부터 막 2-3자 보너스를 받거든. 내 거를 떼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도 왜 회사에서 사수가 중요하잖아. 멘토가 되게 중요하지 않냐? 회사에서도 직장 상사 잘 만나야 줄 잘 타야 성장하고 자영업도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아메 사업은 팀 잘 만나면 또 멘토 잘 만나면 된다는데 우리는 최고의 팀이야. 이렇게. 이런 프로모션을 이때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천만의 그림을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 순서는 핀 설명을 하셔야 되겠죠. 자, 핀 설명은 너무 자세하게 하지 마세요. 이거 어려워요, 어려워. 지겨워. 그러니까 여기서는 파운더스 PT까지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연봉 아까 6천만 원, 월 500만 원의 자산 가치만 강조하세요. 이게 평균 3 년에 가능하다는 거. 인제 그다음 핀을 넣고 싶으면 화면만 하나 띄워 놓으시고 이 이상도 무제한으로 많아. 이렇게. 아메는 노력순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 할 수 있고 내 위에 그 먼저 하신 분은 요런 핀이거든. 연봉이 얼마. 그 위에 이분은 23 년인데 연봉 10억. 어쨌든 이거는 그냥 무한대로 평생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나는 일단 목표가 3 년에서 월 500만 원 정도의 이 수입이 나는 목표야. 이렇게. 자, 여기서의 중요한 거. 배우는 것만 성실히 하면 돼. 나머지는 다 스폰서가 도와주고 이렇게 무무무무를 강조하시면 돼요. 뭐도 다 필요 없어. 단 하나. 잘 살고 싶으면 요것만 있으면 돼. 어차피 가는 시간 3년 투자해서 혹시 월 500이 된다면 너 어떨 것 같아? 질문하면. 그 상대방은 뭐라 그래요? "뭘 어때? 당연히 좋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무리 뭐예요? "그거 한번 알아봐." 하라는 거 아니잖아. 야, 알아봐서 뭐 나쁠 거 뭐 있냐. 좋은 경제 공부하고. 그렇지 않아? 자, 그다음에는 인제 2차 보너스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2차 보너스까지는 좀 얘기하는 게 좋겠죠. 여기서 인제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수료 같은 거야." 하고 뭐 한 그룹이 이렇게 막 뭐 1,000만을 했을 때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가 이렇게 1,000만 점을 할 수 있도록 내 나나 스폰서가 도와줘서 네가 그렇게 되잖아. 그러면 나는 본사로부터 가맹점 수수료처럼 6%를 받는 거야. 네 거에서 띄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의 결함이 아니라 경험으로 이렇게 돕는 거야. 그래서 내가 3 년만 경험을 쌓으면 평생 누군가를 도우면서 가맹점을 계속 낼 수 있는 거야. 뭐 서울이든 부산이든 제주도든 전국 각지에 외국에도 다 낼 수 있다. 그러면서 큰 핀을 설명하시면 돼요. 그다음부터는 보석 핀이 있거든 이러면서. 무한대 수입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가볼게요. 이제 사업 설명의 마무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트렌드라는 거를 여러분이 그 좀 자료도 찾아보시고 네이버 같은 데 많아요. 자료 찾아보시면.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미지 사진 같은 것도 많아요. 그런 것도 하나 띄워 놓고 강의하는 것도 뭐 대학교에서도 강의하고 막 이러잖아요.
또 전문가의 또 내용이 있으면 캡처해 가지고 좀 해서 어쨌든 네트워크 마케팅은 트렌드에 앞으로는 하나는 해야 되거든. 근데 어떤 회사를 가지고 할 거냐 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과 트렌드를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 선택. 소비자로 할 것인지 부업으로 할 것인지 빅사업으로 할 것인지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반드시 있어야 여러분이 다음에 그분 만날 때 편해요. 상대방이 그럼 나는 일단 제품부터 한번 써 볼게." 이럴 수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자신 없어 하는 분들 있죠. 요렇게. 그러면 알았어, 알았어." 그래. 그러니까 잘 내가 공부 먼저 해 가지고 너한테 알려줄게 그럼 제품을. 그럴 때 부담 갖지 말고 네가 들어뒀다가 어차피 쓸 세제, 어차피 쓸 간장, 어차피 쓸 뭐 이런 거 고런 거를 이렇게 쓸 걸 모았다가 한 10만 원 정도 요렇게 묶어서 매달, 매달, 매달 요즘에 정기 그 주문하는 거 있거든 하면서 SOP 얘기해도 되겠죠 여기서도. 고렇게 해서 소비해 봐. 그러면 너 이거 있잖아. 소비자만 돼도 매달 5천 원, 뭐 만 원, 뭐 15,000원 2년 동안 받는다? 10만 원씩만 써도 이것만 모아도 2 년에 28만 원이야. 하면서 요때 얘기하시면 돼요 SOP는. 소비자일 때. 그다음에 뭐 부업, 뭐 부업 요 정도 뭐 '돈 쪼끔 벌면 좋겠다 야.' 이럴 때는 뭐 부업이든 또 빅사업으로 선택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조심하셔야 될 게 또 있어요. "그래 너 나랑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가족이라도 협박하는 거 아니고 윽박지르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상대방이 긍정적인 막 관심을 보여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알아봐 봐 그니까. 지금 막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약간 그 마음을 좀 눌러 주세요. 저는 사실은 그런 사람이 신뢰가 가. 내가 긍정이라고 그래서 막 나한테 달겨들고 부담스러워요 저는. 차라리 더 알아보고 자기의 선택으로 충분히 알아보고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업이나 빅사업으로 선택하신 분들은 알아보라고 하세요. 그래서 알아보는 과정 속에서 그다음에 알려주세요. 자, 알아보는 게 뭐가 있냐면 있잖아. 지금 온라인으로 막 강의들이 많이 있거든. 그럼 거기서 일단 내가 이미 강의한 것 중에서 녹화본 너 볼만한 거 몇 가지 줄 테니까 집에서 한번 봐봐. 그리고 그걸 보고 괜찮으면 내가 또 나 도와주시는 분 있어. 편안하게 차 한 잔 마시면 돼 나랑 같이 하면서 "들어봐 봐. 되게 편한 분이거든." 이러면서 스폰서 프로모션 하시고 요렇게 나가시면 돼요. 요거 잘 모르시면 인제 스폰서하고 상담하시면 되고.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1 시간 정도 이 사업 설명의 전체적인 이렇게 순서와 키포인트를 알려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한번 머릿속에 계획하셔 가지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메이 사업은 사업 설명 못하면 사업 안 돼요 절대로. 이걸 어떻게 계속 스폰서한테 연결해 가지고 물론 여러분이 스폰서한테 계속 연결하는 거를 하시면 또 잘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스폰서가 그분한테 1:1 사업설명 하는 걸 보세요. 음. 그러면서 또 배울 수도 있겠지만 그걸 언제까지 하실 거냐는 거죠. 여러분도 해 봐야 되잖아요, 사업 설명을. 그래서 초기에 용기를 내셔 가지고 자꾸 연습해 보셔야 돼요. 일단 요 순서대로 사업 설명 만드셔서 우선은 스폰서한테 해 보시고 혼자 계속 그 뭐죠? 거울 보고 연습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거 그 핸드폰으로 녹음하면서 A4 용지에다 막 쓰면서 하시든지 아니면 PPT를 만들어 두실 거면은 녹음기 딱 누르시고 PPT 돌려가면서 친구,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친구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의 이름을 하면서 하시든지 아니면 팀 미팅에서 스폰서한테 "저 한번 해 볼게요."라고 해 보시든지. 이 STP는 제가 볼 때는 게으른 분이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방법도 다 알려드리는데 왜 못하겠어요. 무조건 게으른 사람들이 못합니다. 그거 말씀드리고요.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런 방법들로 여러분이 요렇게 마무리까지 하셔 가지고 많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 좀 한번 공유해 볼까요 여러분?